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에 집착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2017년 재판장을 자신만의 런웨이로 만든 피고인이 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 그녀의 법정 룩 함께 보실까요? 그게 뭐야? 꼴값을 떨고 있는 거지. 안 그래? 아니 근데 법정에 저런 옷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돼요? 저건 전적으로 재판장이 허용하면 되거든요. 미국은 사복이 자유롭기 때문에 법정에서의 그 자유롭기 때문에 딱히 그런 걸 처음에는 재판장도 저렇게까지 할지는 몰랐을 겁니다. 출석할수록 계속 바뀌니까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이렇게 뜨거운 논란의 주인공은 바로 뉴욕 사교계의 슈퍼스타 애나 델비. 그녀가 처음 SNS에서 유명해진 건 유행을 앞서는 패션 감각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까지 겸비한 백만장자 상속녀였기 때문이었어요. 애나 델비가 받을 상속금 700억 이상. 700억. 아유. 심지어 여행을 좋아했던 애나는 1회 이용료 약 4,200만 원인 전용기를 타고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뉴욕에 있는 특급 호텔에도 머물면서 거기서 직원들과 마주칠 때마다 100달러의 팁을 주면서 상속녀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급 호텔의 VIP 손님인 애나가 뉴욕 경찰에 체포된 거예요. 왜? 체포된 이유가 바로 네. 무전 취식이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뭔 무전취식을 해? 그녀는 가짜에 불과했습니다. 700억 상속녀, 독일 출신 금수저, 애나 델비라는 이름까지도 전부 다 가짜. 뭐야? 뉴욕의 여러 특급 호텔을 돌아다니면서 결제일이 다가오면 사라져버린 거죠. 친구들과 같이 간 여행에서 경비 7천만 원을 빌렸고 또 뉴욕으로 돌아오자마자 잠적. 또한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약 2억 2천만 원을 사기 대출받았고 이후 200억이 넘는 돈을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를 했던 거죠. 사기꾼이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애나 소로킨. 소로킨? 어린 시절부터 잡지 속 상류 사회를 동경했던 애나는 19살에 파리 패션 잡지사에 근무하게 됐고 눈앞에서 본 그 상류 사회의 화려함의 욕망을 느끼며 700억 상속녀 애나 델비라는 가짜를 탄생시킨 거죠. 대체 그녀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걸까요? 여기도 약간 관종인데? 보니까. 관종이다. 아니면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아예 자기 본연은 그냥 다 까먹고 나는 진짜 상속녀고. 그럴 수도 있지. 연극성 경장애인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 그치. 유명한 그 남장하고 다닌 그. 예. 네. 그가 가지고 있는 허영 같은 경우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걸 믿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셀럽이에요. 셀럽인데 그 사람과 같이 유명인이 붙어 있어요. 그럼 저 사람의 신원을 내가 확인하겠다고 누구도 안 못하잖아. 하지, 못하지. 그냥, 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치 신뢰로 가는 거지. 아임 신뢰예요. 그렇죠. 그녀는 무엇을 위해 화려한 삶으로 위장한 걸까요? 대체 그녀는 어떤 삶을 살고 싶었던 걸까요? 애나 델비의 이야기였습니다. 장르를 좀 바꾸겠습니다. 3억엔 그까이 거 그냥 뭐 대충 그냥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12월 6일에 은행 지점장에게 날아온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지정된 장소로 여성 직원 편에 현금 3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당신 집을 폭파하겠다. 다음 날 여경이 은행 직원으로 위장을 했고 50명의 경찰이 잠복을 해서 이 협박범을 기다렸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은행 지점장에게 보낸 협박장은 미끼였던 거죠. 1968년 12월 10일 일본 신탁은행 고쿠분지 지점의 현금 수송 차량은 약 3억엔을 3개의 케이스에 나누어 싣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던 중 경찰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현금 수송 차량에 타고 있던 직원들을 향해서 다급하게 소리를 쳤어요. 은행 지점장 집이 폭파됐어요. 이 차에도 다이너마이트가 설치돼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차에서 내렸고 경찰이 차량 내부를 둘러보던 중에 폭탄입니다. 피하세요. 경찰이 소리침과 동시에 차에서는 연기가 이제 피어났고 은행 직원들은 겁에 질린 채로 차에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야? 가는 거야? 차 타고 가는 거요? 차 가는데? 이 경찰은 폭탄이 실린 현금 수송 차량을 몰고 멀어져 갔습니다. 이 은행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좀 이렇게 내쉬고 있는 순간에 한 은행 직원이 무언가를 발견을 하고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경찰 오토바이 때문인데요. 이 당시 일본 경찰들이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는 H사 제품이었거든요. 하지만 현장에 남겨진 오토바이는 Y사였던 거죠. 결국 3억엔 현재 가치로 보면은 한화로 한 300억 정도 되는 돈을 순식간에 강탈당해 버린 거죠. 그렇게 이 범인의 치밀한 계획에 이 은행 직원들은 속수무책으로 3억 엔을 강탈당한 거죠. 사건이 발생한 현장에서 이 증거물만 무려 120여 개가 나왔거든요. 와. 근데 오늘날까지 범인을 잡지 못한 은행강도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증거가 120개가 나왔는데 왜 범인을 못 잡았어요? 그 이유는 경찰이 저지른 이해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들 때문이었어요. 이 첫 번째 실수는 증거물 훼손. 왜요? 네. 이 경찰은 이 범인의 가짜 경찰 헬멧을 막 둘러 써보고 막 그런 과정에서 지문 확보에 이르다. 계속 이렇게 아니, 돌려 그걸 써놨구나. 증거물을 왜 써봅니까? 진실의 방으로야? 야 이거 너 써봐. 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야 이거 우리 똑같이 거랑 만들었다. 똑같은데? 예. 기본이 이게 말이 됩니까? 60년대라고 하면 이해될 수도 있죠. 그래요? 예, 이제 일본도 지방 경찰은 조금 그런 면적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네. 절대 안 돼. 예. 여기에 더불어서요 대부분의 증거품이 이 너무 흔한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품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실수 바로 용의자의 특정. 경찰은 이 몽타주를 만들어서 배포를 했는데 네. 제대로 된 제보를 한 통도 받지를 못했어요. 너무 이거 딱 보면 알겠는데 이 정도 올려놨으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거의 뭐 사진이죠. 예. 은행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만들어야 했지만 수사본부는 증언의 모습과 닮았다는 이유로 그 지역에 사는 비행 소년의 사진을 참고로 범인의 몽타주를 만들어 버린 거죠. 어머 왜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대요? 예. 아, 이건 그래서 이 경찰이 배포한 몽타주로는 범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몽타주를 이렇게 듣고 그리는 게 아니라 몽타주가 네. 눈이 누구 닮았어요. 눈은 한희 씨 닮았어요. 그럼 한희 씨 사진을 그렇죠. 보고 그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몽타주 그리는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떠오른 거예요. 1년 전에 누구 그림을 그렸던 거. 그럼 걔겠다 싶어서 그냥 해요. 이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가 60년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 단순 강도 사건이 이렇게 미제로도 남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경찰들은 너무 쉽게 본 거죠. 아니 이거 뭐 금방 소위 말하는 검문소만 설치하면 금방 잡을 수 있겠네. 그게 너무 쉽게 보니까 그럼 증거물을 너무 쉽게 훼손을 한 거죠. 결국은 아니라고 바보 같은 수사가 문제였었고 네. 그 초기의 경찰 잘못을 덮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네. 사건은 되게 쉬운데 네. 안 풀리니까 나중에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상이 부풀리는군요. 부풀린 거죠. 예. 이 경찰은 왜 이렇게 허술한 수사를 한 걸까요? 범인을 못 잡은 걸까요? 아니면 안 잡은 걸까요?